문제가 아니네. 문제 맞지 않아? 자, 102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 대하여 A는 0,1, B는 3,0이라고 할 때 CD, 직선 CD의 X절편을 구하세요. X절편을 물어보든 뭘 물어보든 일단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물어보고 있다면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 그치? 네. 근데 CD라는 직선의 X절편을 구하고 싶으면 일단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필기야? 네. 깜짝이야.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로 결정짓는 요소 두 가지. 누구랑 누구? 한 점과 기울기. 점은 아무거나 주어지면 되고 기울기 구하러 가면 되고. 자, 그러면 CD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누구랑 평행합니다? AB와 평행합니다. 우리는 AB라는 직선의 기울기 구할 줄 알거든. 어떻게 됐니? X가 3만큼 증가할 때 1만큼 감소하세요. 즉 기울기가 뭐다? 3분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치? 그럼 이 직선도 기울기는 동일하겠네.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저런 식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하나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 합동인 삼각형이 두 개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3, 1이면 여기도 1, 3이 되겠네. 아, 그러면 A라는 점이 0,1이었으면 X좌표 1만큼 키워주면서 Y좌표 3만큼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끝났네. 당연히 합동이죠. 오. 됐죠? 예. 예. 됐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찾았다, 그치? 이 직선의 방정식 뭐가 된다?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x좌표 1, x-1, y좌표 4, 플러스 4. 그 녀석의 x절편을 찾아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3분의 1에 x에다가 플러스 3분의 1에 4니까 3분의 13. 그럼 x좌표에 뭘 넣으면 0 됩니다? 13 넣으면 0 되겠네요. 맞나요? 예, 맞아요. 맞네. 아니 그게 진짜로 일부러 그런 너 이상한 수임새 자꾸 넣을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면 아무튼 답은 13,0이다. 됐죠? 13이다. 답은 정확하게는. x 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점을 좌표처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값을 쓰는 거예요. 너 수업 중에 좀 그만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어이? 자, 29번 갑니다. 29. 자, 9번 가보자.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뭐 색깔이 맛있어 보이는구나. 야, 너도 그거 생각했구나. 무슨 색인데? 노란색. 조카크레스파스 18색. 무슨 색이긴 해. 흑백이에요, 둘 다. 맞아. 나 근데 카메라 켜놓고 욕해도 되냐? 카메라 켜고 욕하면 노란 딱지 붙는 거 아니냐? 너 딱? 수익에 붙었어요. 아니 나 욕 안 했잖아, 그치? 조카 크레파스 18색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레이색이야. 갑시다. 29번.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정신이 나갔다. 자, 삼각형 ABD와 삼각형 ADC의 넓이의 B가 2대 1일 때, 자, 요거 지난번에 우리 그 평면좌표에서 내분점 외분점만 할 때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지금 두 삼각형 ABD라고 하는 삼각형이랑 ADC라고 하는 삼각형이랑 넓이 B가 나오는데 두 삼각형은 닮음이니? 닮음은 아니다, 그치? 그럼 뭐가 똑같아?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잖아. 맞나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의 B가 2대 1입니다. B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야. C라는 점의 좌표는 5, 마이너스 4고요. 그럼 분명히 D라는 점의 좌표는 그 두 점을 성분 BC를 하는 2대 1로 내분하는 그런 점이 됩니다. 누가요? 점 D가. 맞나요? 그렇게 D라는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면 A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오케이, 구할 수 있겠네. 왜요? A라는 점의 좌표 1,3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 네. D라는 점의 좌표만 나오면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그치? 됐나요? 진화는이 저렇게 중간에 꼭 이렇게 일치해야 돼요? 어디가? 진화는이니까 무조건 일치해야 돼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뭔 소리야? 그냥 뭔 그냥 소리야? 그 다시 점 봐. 위를 지나는 거면 AD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직선. 직선 AD가 AD를 지나는 직선. 제가
옛날에 H.O.T 팬들이 들으면은 기절할 것 같은데 문희준이요. 문희준 별명이 문해충이었는데 왜요? 어? 자꾸 헛소리 찌꺼리는 데다가 이름도 비슷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막 문해충 이렇게 불렀었는데 사실 나는 H.O.T 때 문희준 팬이었거든. 쌤이요? 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착 내린 애 맞죠? 이렇게. H.O.T 때? 그치. 그때는 눈 하나만 슬쩍 살짝 보이게 해놓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리는 게 유행이었지. 약간 그런 머리가 유행 아니었어요? 맞아.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 내 친구 중에도 사람 얼굴이 있으면 남자애야. 남자인데 두 명이 그런 애가 있었어. 노랑 색깔로 여기 양쪽만 요렇게 염색해 놓은 애가 있었어. 딱 옛날 딱 요거 두 개만 그래도 딱 옛날 티가 나지.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어. 걔는 염색까지는 안 했는데 걔는 두 개가 아니야. 하나야. 더듬이 하나인데 커. 그런 애도 하나 있었어. 만화에서 나오는 그 머리를 실제로 하고 다니는 친구가 딱 두 명 있었어. 애기 머리요? 그게 내가 뭐라고?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1, 2학년 때 머리니까 대략 90 몇 년이냐? 97년? 그쯤인 것 같은데. 50은 색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 87년 그때 딱 한 해. 저 머리 국민학교 시절 추억이에요. 이 머리를 말하는데 네가 추억이 돋는다고? 놈이에요. 너 가끔 왜 그러냐? 아무튼 D라는 점의 좌표를 그러면 찾으러 가보자. 자, 두 점을 가지고 2대1로 내분합니다. 원래 내분점 공식은 뭐야? 두 B를 더하세요. 분자도 두 B를 더하세요. 그쵸? 하나씩 곱할 겁니다. 곱한 순서는 끝점, 시작점 순서로 좌표 곱해주면 되지. 5와 마이너스 4예요. Y좌표도 마찬가지 두 B를 더하세요. 분자도 두 B를 더하세요. 곱하세요. 하나씩 곱하는 순서는 끝점, 시작점 CB 순서로 곱합니다. 맞나요? 예.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D라는 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이야? 3분의 6이니까 2 콤마. 2콤마 마이너스 3. 오케이. 너 왜 이렇게 나대 오늘? 네? 어? 왜요? 3분의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이다 그렇지? 예. 그래서 2 마이너스 3도 지납니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점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역시 여기서 뭐 찾아주는 거야? 기울기. X값이 2만큼 증가할 때 Y값은 6만큼 감소했습니다. 맞나요?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지나는 점의 좌표를 얘로 쓸까? 난 양소가 좋아.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아이고. 됐죠? 예, 정리해주면 답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X에다가 플러스 3분의 10. 됐죠? 오케이? 또 혹시나 답을 만약에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 이거는 일반형, 이거는 표준형. 뭐로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굳이 표준형으로 구해놨는데 일반형으로 고칠 필요는 없겠지. 맞죠? 쓸데없는 시간은 보낼 필요 없습니다. 알았나요? 근데 이거 맞냐? 기울기가 좀 이상한데? 쌤 이거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나오는데요. 뭐야? Y는 마이너스. x가 왜 이만큼 증가하냐? x가 1만큼 증가했다 그랬지? 방금 제 답을 지웠는데. 더군다나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봐봐. 네. 이래놨는데 기울기를 마이너스 3분의 1로 구했다? 오, 기적의 계산법. 쌤이 말로 쌤 때문에 저 완전 약간 뇌 조작당했었어요. 기적의 계산법. 마이너스 3이라서 너희들 똑바로 수업 안 들어? 어차피 저기는 자, 그래요. 뭐 아무튼 다 조용히 하세요. 자,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6x에다가 1 넣었을 때 3 남아야 되니까 플러스 9. 요거다, 그치? 요거네, 요거. 됐죠? 됐죠? 예. 32번으로 가보자. 자, 유형 19번에 있는 이 세 가지 유형은 내가 한 문제도 안 풀어줬어. 근데 내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너희들이 찾아갈 수 있거든. 이미 너희들 언제 했거든. 중2 땐가 그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그때 A, B, C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들 했었단 말이야. 걔랑 거의 유사한 문제예요. 알았죠? 알았죠? 자, 민규 씨 지금 기억이 질문입니다 라고 했었지. 제가 질문 아닌데요? 너 아니야? 아, 건우냐? 기억이 질문이라 했었지. 기억이 질문인데 다 할 거야. 기억이 질문인데 리을은 어떻게 했어 그럼? 리을이요? 똑같잖아. 다른 게 1도 없어요. A가 0이면 리을은 C가 0이면 0 넣으면 되지.
그러면 기억에서는 뭐가 됩니다? A에다가 0을 넣었어요. 남아있는 게 뭐가 돼요? by 플러스 c는 0. 됐죠? 또는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 지난다.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리 뭐 해놓던가? 직사방정식 만들어 놓던가. 예. 오케이? 아무튼 지금은 요걸로 시작할게요. 이미 해버렸으니. 알았죠? 예. 그럼 y는 뭐야? 마이너스 b분의 자, 그 다음 뒤에 뭐라 돼 있어? b와 c를 곱하면 음수. 곱하면 음수라는 거는 나눠도 음수라는 얘기다, 그치? 어차피 부호에 대한 얘기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뭐야? 양수. 양수가 되겠지. 그럼 y는 양수라는 어떤 상수가 나오는 함수. 우리가 수학하에서 상수함수라 부르는 그 녀석이잖아. 1사분면 2사분면? 그러니까 요거. 그렇지. 1, 2, 4분면을 지납니다지. 기억은 땡이에요. 알았죠? 예. 마찬가지 방법으로 니은 디귿도 한번 해볼게. 니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AB 곱하면 양수, 부호가 같아요. BC 곱하면 양수, 부호가 같아요. 부호가 같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치? 또는 일단 0은 아니니까 양변을 뭐 해줄 수 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형태로 함수를 만들어 가보자. 양변을 뭘로 나눠주세요? B로 나눠주세요. 그때 이거 X 어디 갔어? 그때 B분의 A가 양수였으니 AB가 양수였으니 B분의 A도 양수.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했어. 음수. 기울기는 음수고요. B분의 C 당연히 양수.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도 음수. 기울기도 음수, y절편도 음수가 되는 함수 찾아봅시다. 뭐예요? 2, 3, 4. 요거다, 그치? 그러면 1, 4분면 안 지나고 나머지는 다 지나네. 1, 4분 지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 디귿도 똑같아. 디귿도 역시 마찬가지. 그림을 그리기 위한 형태로 바로 밑에 거 써버리자. 빌린 거.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 찾아놓고 하면 쉽습니다 라고 했었지. 자, 여기서는 뭐예요? A와 B를 곱하면 음수. 곱하면 음수면 나눠도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기울기는 뭐가 됩니다? 양수. 양수. 기울기는 양수인데, 자, C가 음수라 그랬어. 얘들아, A가 양수야, 음수야? 모르잖아요. 곱하면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인 건 알지만 A의 부호 모르거든. 그럼 B의 부호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C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B분의 C의 부호는 알아요, 몰라요? B를 모르니까 모른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지. 기울기는 양수인데 y절편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0이 아니라는 거는 알지만.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있습니다. 4, 4분면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모르는 것도 틀린 거야. 알았죠? 리을. 그치? 디귿이 차라리 제일 어렵지. 리을. C빵. C에 빵 넣어보라고요. 그럼 뭐예요? AX 플러스 B1이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라고 갈게요. C빵. 상수항 사라졌어요. 맞죠? 자, 그때 a분의 b, a 곱하기 b 음수. 그럼 b분의 a도 음수. 마이너스 b분의 a는 양수. 양수.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양수인 함수. 맞니? 맞아요. 응. 자, 1, 4분면과 3, 4분면 지나나요? 맞아요. 네, 맞네요. 리을은 참. 그래서 답은 뭐뭐? 니은 리을.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 그냥 니은 리을. 그 다음 35번으로 가보자요. 응? 너 35번 질문 아니니? 빨리 갔다 와요. 언제야 내 것도. 나도 무시하세요. 그냥 니만 먹고 오세요. 자, 좀 진짠데. 어쩌라고? 뭘 진짜로 시킨 건데 라는 얘기야? 아니 진짜로 부탁한 건데. 친구한테 좀 야, 무슨 친구 아니 꼬봉이냐? 옛날에. 요즘은 근데 왜 그런 게 없지? 뭐요? 내가 학교 다니던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내가 다니던 시절을 그냥 추억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때는 말이야, 너네 때랑 달랐어, 이게 아니라. 아니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아니잖아. 그럼 너네는 도대체 뭐 하냐? 이게 나 때는 말이야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다 라떼는 많이 나와요. 청성 너 뒤지고 싶냐?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은 나 신기한 게 아니지. 우리 때가 비정상이었지. 학교에서 애들끼리 막 힘 자랑이 아니라 그 싸움 잘하고 못하고로 막 뭐 빵 셔틀 이런 게 있던 시절이잖아. 요즘은 확 사라졌잖아. 이게 언제부턴가 갑자기 확 사라졌잖아.
요즘은 친구끼리 뭐 빵 셔틀 이런 건 없잖아. 왕따 이런 건 없잖아. 은따 정도는 있을라나? 일단은 따돌리는 거. 조용하게 그냥 따돌리는 거. 물론 있는 학교도 있긴 하지. 그러니까 요즘도 막 논란 되긴 하지. 카톡상에서 막 왕따 시키고 하는 게 있잖아. 없진 않은데 우리 때는 그냥 대놓고 왕따였거든. 그냥 빵 셔틀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 우리 학교에도 빵 셔틀이 몇 명이 있었어. 야, 빵 사와 하면은 알았어 하면서 막 달려가. 쌤이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 아니 나는 근데 아니 그게 교실을 가보면 그런 무리들이 있어. 보면은 뒤쪽 요쪽에 여기에 문이 있으면 보통 그렇지 여기 창문이 있잖아. 여기 창문이 있으면 보통 여기 이제 청소 도구함이 있고 쓰레기통이 있거든. 여기 주변 왜 굳이 냄새 나는 곳 주변에 앉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데 앉는 애들. 그리고 여기 특히 많이 앉아. 여기랑 여기 그런데 보통 많이 앉아있지. 누가? 일진들. 우리 때는 일진이라 불렀고 뭐 부산에서는 통, 서울에서는 이제 짱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럼 이제 그런 애들이 막 앉아. 그러면은 빵 셔틀을 주로 어디 앉아? 주로 얘의 앞에 앉거나 얘의 옆에 앉아. 쉬는 시간마다 이제 달려가야 되거든. 막 그런 애들이 있었어. 그 나도 쌤은 뭐 어디 앉았어요? 나는 항상 여기 앉았어. 거의 맨 앞자리 우등생 자리인데. 그 항상 앉아서 공부만 하는 무리. 그래서 학교에 이제 반이 무리가 나뉘어. 여기 이제 일진과 양아치 차이 아니야? 일진은 진짜 말 그대로 싸움 좀 진짜 잘 하는 애들. 근데 양아치들은 족밥들인가요? 족밥들, 구성이 라밥들인데 그냥 괜히 좀 건들건들 거리면서 약자의 힘을 쟁취하고 약탈하고 강자에게 무릎 꿇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우리가 주로 양아치라고 불렀었지. 그런 무리가 있었고 이 앞쪽에는 서로 이제 일진들도 함부로 못 대하고 대부분은 아니다. 대부분 아닌데 중간중간에 앉는 애들이 있어. 특히 여기 두 번째 줄에 주로 누가 앉아? 반장. 그 이제 여기에 누가 앉아? 전교 1, 2, 3등. 요런데 문 앞에 누가 앉아? 역시 전교 1, 2, 3등 경쟁자들. 여기 무리들은 얘네들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고 우리도 딱히 얘네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 거기에 이제 내가 속해 있었고 그래서 반장 앞자리 왔는데 반장 앞자리 여기는 몰라. 보통 반에서 공부를 잘 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튀지도 않고 그냥 그 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럼 그거 뭐지? 너네 말죽거리 잔혹사 그거 봤냐? 도시락 빵 뚫을 때 도시락 깨지는 자리 보통 그런 자리잖아. 아니 그냥 약간 시달리지도 않고 나대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애들이 보통 여기 거기 있으면 앉는데. 쌤이 맨날 뭘 막 시키던데. 그냥 요즘은 또 그런 분위기니까 그런 무리들이라서. 그리고 여기 이제 누가 앉아? 평민들. 여긴 이제 평민들. 여기에서 이제 잘못 발탁되면 여기서 이제 빵 셔틀로 전락하는 거죠. 나 이제 여기는 이제 공부하는 무리들. 근데 일진들이 반장 못 건드려요. 응? 일진들이 반장 못 건드려요. 몰라. 예전 쌍팔년도 시절 진짜 말죽거리 잔혹사 그 시절에는 그냥 힘이 짱이던 시절인데 우리 때는 그게 끝물이 보니까 학교에 학부모님들의 입김이 그래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던 시기거든. 와 그때가 제일 그래가지고 과도기지. 얘네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그 과도기지. 그 사람들한테 약간 좀 그래가지고 그때는 반장들은 보통 담임 선생님들이랑 친하잖아.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부모회 같은 걸 주로 하잖아. 그 무리라서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무리였지. 너희가 영화로 보던 시절은 나보다 좀 더 옛날이고 5년 10년 전이고 나 때는 이제 그게 슬슬 끝물 돼가지고 얘네들도 힘을 그렇게 막 쓰지는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고. 그래도 제가 보던 시대가 쌤이랑 55년 10년 차이밖에 안 난다고 놀랐습니다. 그렇지. 진짜 좀 신기하네. 이슨 새끼야. 네가 보던 시절이라니.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제일 유명했던 게 내가 중1, 2 때. 그때만 유명했어. 내 바로 위에 한 해 선배 중에 이 이름 얘기해도 모르겠나? 이름 얘기해도 되나? 박비인이라는 선배가 하나 있었어. 되게 유명해. 네이버에도 검색하면 나오던 그 사람. 우리 학교 내 한 해 위니까 내가 중1 때는 중2, 내가 중2 때는 중3 학교 통.
학교 통인데 부산통이라 불렸어. 남자예요? 남자지 당연히. 남중남고인데. 그래가지고 얘가 왜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니 요즘은 안 나와. 한참 돼가지고. 부산 박비 나오는데. 아 나와? 그 사람이 왜 유명했냐면 내가 알기로 중학교 끝나고 결국 이제 중퇴했나 고등학교를 중퇴했나 그럴 거야. 근데 내가 중2 때 중3이었잖아. 중3인데 경찰이랑 싸우고 그 술 먹다가 이제 경찰들이 막 이제 진압하려고 왔는데 거기서 소주병 깨가지고 막 경찰들이랑 싸우고 찔러서 죽이고 막 이랬었어. 그래가지고 소년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결국 공공가 상공가 갔겠지. 그러다가 중퇴하고 나중에 결국 부산에 유명한 칠성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행동 대장이니 뭐니 하면서 막 이런 걸로 한때 나왔었어 네이버에. 그래서 너 나와 유명하다니까. 부산에서 유명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대학교 가고 나서는 서울로 올라오고 나니까 일체 전혀 그쪽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냥 나도 몰랐는데 나도 대학생 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오씨 네이버에 나오는 사람이었어. 제가 깜짝 놀랐어. 막 그 유명한 선생님 사람이 있어. 이것만 딱 클립 따서 그 사람을 찾습니다. 딱 클립 따가지고 그 썸네일 잘 꾸며놓고 해가지고 조회수 좀 뽑아요. 그렇게 할까? 그 메가스터디처럼 그 썰 푸는 거 있죠. 나라고 얘기를 해볼까? 내 친구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더 달라질려나? 내 친구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아무튼 그 유명한 시절이었지. 근데 내가 중3 때 우리 학교 중3은 나랑 동갑 우리 학교 통은 싸움 많이 약했어. 그래가지고 정쌤 말하는 그때 당시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그렇지. 너희들이 정자이던 시절. 우린 정자였지. 정자도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렇지. 정자로 생성되기도 전이었을 수도 있지. 그치. 그때 막 중3들, 내가 중2 때 중3 선배들,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뭔가 약간 포스가 있었는데, 한 학년 위에.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잡밥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니, 대학교 가니까 한 살 위는 그냥 친구요. 요즘은 솔직히 너희가 선배들한테 그냥 학원에서 만나고 형 누나들이니까 그냥 존댓말 쓸 뿐이지, 서로 그냥 존중하잖아. 무서웠었어. 뭐 선배들이 너희들을 막 함부로 대하진 않잖아. 그냥 반말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근데 나도 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어릴 내가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짜리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완전 친하게 그냥 반말 쓰면서 맞아, 지냈었는데 맞아. 중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존댓말 써요. 존나 어색해. 그치. 맞아. 그게 이상해요 이게. 근데 먼저 반말하기엔 좀 뭔가 그러고. 근데 지나면 그냥 반말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동생이 나한테 반말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반말 별로라고? 정자요? 그런 말 해야 돼. 나중에 좀 해야 돼. 그렇지. 에이 아니지. 근데 나중에 진짜 필기 말대로 나중에 40대쯤 되면은 동생들이 형한테 보통 존댓말 다시 하게 되거든. 그때 어색하긴 해. 어서 와요. 되게 어색하기는 해. 내가 한 13살 정도 위인 사촌 형이 있는데 그렇게 반말을 해대다가 이제 결혼했다고 내가 존댓말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형은 그래도 자주 보면서 이젠 존댓말이 입에 익었다고 하는데 나는 와 아직도 결혼한 지 벌써 한 7년 8년 됐거든. 거의 10년 됐는데 근데도 아직까지 존댓말이 안 나온다. 8년 한 20년 평생을 계속 반말만 하다 살다 보니까 아무튼 뭐 계속 갑시다. 35번. 미안, 너네 오기 전까지 세 문제 풀고 있었어요. 자, 갑시다. A, B가 직선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으면 뭐 하는 거죠?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A-3B 더하기 1이 얼마예요? 0입니다. 라는 식은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직선은 블라블라를 지난다. 뭔가 익숙한 표현 나온다 그치?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뭐야? 미지수 하나로 표현됐을 때 직선이 그때 행하던 작업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 식을 어떤 용도로 쓰세요? A를 3B-1로 바꿔서 모든 직선에 있는 모든 미지수들을 한 미지수로 바꾸세요라는 역할을 하는 거네. 그러면 뭐야? 이 직선의 방정식은 A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다? 3B-1에 X가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BY 는 2로 하든 마이너스 2로 하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뭐야? 이제 B로 묶어주는 겁니다. 맞나요? B로 묶어주면 3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는 2 됐니? 또는 마이너스 2는 0 뭐 이렇게 하던가 헷갈리면 얘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럼 X는 뭐예요? 마이너스 2.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다? 또 0
그러면 y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 자식아. 됐죠? 예.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6을 지납니다. 뭐예요? 답은 마이너스 8이겠네. 태연이 어때요? 정말 쉽죠? 마이너스 6? 예. 마이너스 8인데? 아, 마이너스 8 맞네? 아, 내가 왜 마이너스 6이라고 했어? 자, 40번으로 갑니다. 자, 40번 문제 중요한 거다, 그치?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두 가지 이상의 개념들이 섞여 있는 문제예요. 뭐랑 뭐가 섞여 있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미지수 m을 포함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뭐야? 일단 얘는 직선은 내가 뭐 하라 그랬어? m으로 묶어보자 그랬었고, 맞죠? 그래서 항상 지난 점을 안 물어봐도 찾아야 된다 그랬지? m으로 묶어봅시다. x-1에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에요. 맞나요? 예, 그래서 상수항 얘는 뭐가 되는 겁니다? 0. m의 차 개수는 얼마가 됩니다? 1, 0. 그래서 x는 뭐예요? 1, y는 얼마예요? 그러면 이 직선은 m과 상관없이 무조건 1,-1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직선이 뭐 하게 됩니다? 2등분 되게 합니다. 누구를? 삼각형을.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거는 두 가지 유형으로 갈라진다 그랬지? 한 꼭지점을 지나는 것과 뭐 안 지나는 것. 근데 얘는 그래서 항상 A를 지나고 있는 애를 빨리 찾아야지. 알았죠? 그거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점은 항상 지나고 있으니 B와 C에 뭘 지나게 됩니다? 중점을 지납니다 라고 하게 되고, 그럼 BC의 중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2,1이거든. 아,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 두 점을 지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알았냐고? 예. 예. 뭐 근데 지금 일단 2,1 지나면 되니까 그냥 넣으면 성립하네. 맞죠? 2,1 넣자. M은 얼마예요? 됐죠? 됐죠? 네. 예. M은 마이너스 3. 아무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두 개 이상이 섞여 오는 거. 그 다음에 몇 번? 마지막 30. 9번 해달라고? 알았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다, 그치? 근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래. 아, 그러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m의 값에 관계없이는 항상 점을 지난다였는데, 그럼 뭐야? m이라는 값에 상관없이 y는 m, x 플러스 3에 플러스 2. 아, 얘는 항상 뭘 지납니다? 항상 마이너스 3,2를 지나게 되고, 그 점에 의해서 뭐 하게 되네? 직사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되네요. 아,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이 마이너스 3,2라는 얘기다. 맞니? 그러면 직사각형은 ABCD라고 불렀으니까 반드시야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든 시계 방향으로 돌리든 아무튼 한쪽 방향으로만 돌려주고, 얘가 1,3인데 무게중심이 어디라고요? 마이너스 3,2. 아, 그럼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합니다? AC의 중점으로 구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C라는 점의 좌표 찾으러 갈 수 있겠냐?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나옵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7. Y좌표는 더하면 4가 나와야 됩니다. 1. 됐죠? 그럼 C라는 점은 마이너스 7,1. 우성스 됐니? 뭔지 알겠죠? 예. 그렇죠. 그렇게? 마이너스 3,2가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예.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이 2등분 되잖아. 됐지요? 됐지요? 예. 그 다음 몇 번? 58번? 8번.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 하게 되냐 보자. 오른쪽 그림 같은 마름모 ABCD에 대하여 A는 1,5, C는 n,0이라고 하고요. 대각선 AC의 길이가 13입니다. 대각선 AC의 길이가 13이래. 그 다음에 무게중심 BD를 지난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마름모의 기본적인 성질은 뭐지요? 대각선은 서로서로를 수직 2등분합니다. 평행사변형은 2등분만 하면 되는데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수직 2기까지 해야 된다, 그치? 아, 그러면 우리는 L이라는 녀석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뭐 직선을 찾으려면 기울기와 점이 필요합니다. 맞지요? 그러면 점은 뭘로 사용해주고 AC의 중점으로 사용을 하러 가고, 기울기는 뭘로 사용해주고 AC와 수직입니다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일단 AC의 중점을 찾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요거 중심이 필요한데 그걸 찾을 때 뭘 사용합니다? 얘 길이 얼마? 14. 그러면 끝났네. 뭐가? 5, 12, 13 보이냐? 그러면 요 길이가 12가 되니까 n의 좌표는 뭐가 돼요? 그렇지. 13,0이 되고 A라는 점의 좌표는 1,5니까 분명히 여기 중심, 무게중심의 좌표는 뭐가 됩니다? 7,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직선 L이 지나야 되는 방정식은 하나 찾았다. 방정식이 아니라 점은 하나 찾았다. 그치? 그럼 이제 수직이란 걸 이용해서 기울기만 찾으러 갑시다. 자, 다시. 그러면 뭐야? AC의 기울기 한번 찾으러 가보자. 기울기 뭐예요? X 값이 12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5만큼 감소했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2분의 5니까 수직이에요. 그러면 L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죠? 역수로 만들면서 부호 바꿔주면 되겠네. 됐지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면 Y는 5분의 12에다가 X-7에 플러스 2분의 5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식을 보니까 일반형으로 정리하고 있네. 양변을 몇 배? 10배 해서 정리하자. 자, 바로 암산합니다. 그냥 귀찮아서. 10배 합니다. 얘는 뭐예요? 24X. 10배 했어요. 10Y.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10Y.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 2배를 합니다. 10배 했으니까 2배가 됩니다. 맞지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68이 되고요. 얘 10배 했어요. 플러스 얼마? 25이네요. 됐지요? 그러면 24x 마이너스 10y의 마이너스 143은 0이니까 답은 뭐야? A는 마이너스 10, B는 마이너스 143이니까 답은 얼마? 133이 되겠네요. 어때요? 정말 쉽죠? 지금 요 정도면 문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상당히 상당히 쉬운 상. 셀은 수학 상하하는 동안에 셀은 사실 너무 쉬워서 센이면 요즘은 학교 킬러 문항조차도 수록 못하고 있지. 센 C는 너무 지저분해져서 내가 좀 버리는 경향이 있고 센 C를 제외하고 나면 학교 킬러 문항도 안 되지.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오늘 바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원으로 넘어갈 건데, 자, 너희들 일단 여기 157페이지 잠깐 펴볼래요? 자취의 방정식. 얘들아, 너희들 자취의 방정식 잘 할 줄 알겠냐? 네. 그래요. 자취 마스터 했니? 축하합니다. 자취 잘 해두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자취의 방정식 뭐 하라 그랬지? 어떤 식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입니다. 라고 하잖아. 그럼 자취를 그리는 그 점 P를 x, y로 두세요 라고 했었고 뭔가를 만족하세요라는 얘기는 항상 점 P에 관련된 거. 그치? 그게 식으로 뭐 AP는 CP, AP는 BP일 수도 있고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P는 AB의 중점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막 설명을 할 거야. 점 P에 대한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P를 x, y로 했으니까 그 만족해야만 하는 식을 뭐로? x와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맞나요? 맞죠? 예. 근데 뭐가 등장을 하면?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면 그 움직이는 점은 자취를 그리는 움직이는 점이 아니잖아. 그러면 걔는 a, b로 두고 뭐 기타 등등등 뭐 이런 얘기를 하라 그랬어. 근데 내가 지난번에 그래서 자취 문제를 전부 다 한번 얘기를 해보면 방금 내가 기본적인 얘기라고 했던 조건이나 조건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움직이는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두 가지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 조건식은 자취 자체의 기본 얘기인데 두 가지 좀 독특한 게 있다 했었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렇지. 아폴로니우스의 원. 또 가게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었다. 그치? 각의 이등분선이 왜 독특한지 얘기했었냐 지난 시간에? 내가 그거까지는 안 한 것 같아서. 안 했어? 오케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오늘 원방 하면서 나올 거고요. 각의 이등분선이 독특한 이유는 아폴로니우스의 원과 완전 정반대인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앞만 봐도 누가 봐도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취 문제처럼 주고 있어. 근데 실제 너희들이 풀 때는 자취처럼 푸는 게 아니라 공식처럼 외워서 풀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즉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각의 이등분선은 문제를 보면 아무리 봐도 자취라는 얘기가 없는데 근데 너희들이 실제 풀이를 할 때는 뭐 해줘야 됩니다? 자취처럼 풀어줘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방학 때? 그래서 지금 몇 번 한번 해보냐면 1071번 지난번에 했니 혹시? 이 세 개 중에 푼 거 있어 내가? 없어? 저 71번이라는 거 한번 보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 중 그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 것을 찾아주세요. 일단 어디까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 오케이. 그럼 점 P라는 것을 x, y로 두고 나서 만족해야 되는 식을 뭐 하자? x, y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자. 만족해야 되는 식이 뭐예요? 거리가 같습니다. 이거다, 그치? 그래서 x, y로부터 저 직선, 첫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1 더하기 y의 개수 제곱 맞죠? 분의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항 루트 두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분의 2x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절대값이랑 둘이 같아지세요 라는 이거를 정리만 하면 답인데 분모에 일단 뭐가 있으니까 루트 5가 둘 다 있으니까 양면의 루트를 곱했다 해서 사라지게 해보자. 그럼 절대값은 절대값이 나옵니다. 그럼 절대값 양쪽에 그냥 절대값이 있는 풀이는 어떻게 끝내주면 되지? 첫 번째는 둘 다 절대값을 뭐 해주세요? 그냥 풀어주세요. 왜요? 둘 다 양수라서요? 아니 둘이 부호가 똑같아서요. 양수도 그렇고 음수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다시 떼버려도 되잖아. 알았죠? 즉 부호가 같을 때. 두 번째는 그러면 부호가 다를 때.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 한 군데다가 그렇지. 둘 중에 뭐가 됐건 한 군데에만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식을 정리해보자. 위의 식은 넘어가면 x, 넘어가면 마이너스 y, 넘어가면 플러스 2는 0. 밑에 식은요.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사라집니다. 아, 그럼 밑에 거는 x 더하기 y는 0. 근데 그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거는 얘예요.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이거 할 수 있겠지. 됐죠? 근데 72번 문제를 보면 뭐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인 것을 찾아주세요. 자취라는 문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자취에 들어와 있잖아. 이게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아니라 삼각형에서 나온 성질이 아니라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아가는 자취 문제예요. 우성씨 알겠죠? 자, 그럼 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두 개의 직선이 있어. 너무 좁다. 두 개의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습니다. 그 각을 이등분해보자. 요렇게 이등분할 수도 있고 요렇게 이등분할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결국 답은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란 얘기야? 각이 이등분되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그 점에서 수선을 내려주게 되면 합동인 삼각형이 두 개 나오면서 거리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지금 72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두 직선으로부터 그렇지. 거리가 같은 또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자취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취처럼 안 보이지만 자취로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야. 알았지? 요? 예. 그래서 71번에서 연습하고 나서 72번은 표현 방식만 바뀐 거 다시 똑같이 풀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올 거야. 알았니? 응. 자, 그럼 밑에 것도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겠죠? 됐죠? 예. 70번 이런 건 잘 풀었냐? 70번 이거 예전 기출문제인데 요즘에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70번 문제 잘 봐두세요. 교과서 있어요 이거. 알았죠? 있을 거예요 아마. 발전 문제는 뭐 모든 교과서에 다 수록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몇몇 출판사들 보면 있을 거야. 너희 거는 없을 수도 있고. 알았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원방으로 넘어갈 건데, 자, 얘들아, 선호 씨, 원의 정의가 뭐죠? 똑똑하구만. 정확하게 얘기했다, 그렇지? 토시 안에까지 안 틀리고 그냥 정확하게 얘기했네요. 어머, 뭔가 엄청난 게 튀어나온 것 같은데. 내 입에서요. 원. 비말. 비말이니 비만이다 어쩔래? 비만이에요? 너무지 않을까? 비만.
아, 수긍하지 마세요. 그럼 재빠르게 물 좀 넣어. 시작할 겁니다. 자, 원으로 갑니다. 원의 방정식에서 그 원의 정의가 뭐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아니 혜림쌤한테 그 패드 줬나 싶어서 탭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또는 점들의 집합. 원래는 집합이 맞아. 근데 자취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요, 그 한 점의 좌표를 몇 콤마 몇? A, B라고 해보고 거리가 같은데 그 거리가 얼만데? R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너희들이 밑에 내가 설명했던 자취처럼 저 도형을 찾을 수 있겠니? 어떻게 됩니다? 모든 점들로부터 X, Y로부터 A, B까지의 거리니까 여기에다가 뭐예요? 원래는 루트 씌워서 는 얼마? R. 근데 식을 정리하자라고 했으니까 루트를 풀어버리는 거지. 양변은 뭐였습니다? 제곱.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읽어봐. X 빼기 A 제곱. 아이 뭐래, 그냥 읽지 말고. 그렇지. A, B를 찾을 수 있고 또 반지름 R을 찾을 수 있잖아. 아,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재료들, 중심이라던가 반지름을 모두 다 아니까 이걸 무슨 형?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요즘도 표준형 이런 단어 쓰나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표준형이라 부르고, 그럼 만약에 이 녀석을 뭐 해주게 되면 싹 다 전개해버리면 x의 제곱이고요, y도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일창 나오겠네요, y에 대한 일창도 나오겠네요. 전개 넘어오면 상수항도 생기고 는 0으로 바꿨다. 한쪽으로 싹 다 몰았어. 그럼 만약에 이게 1,1 지난다 이런 걸 확인하기 되게 쉬워졌다. 그렇지? 단순한 대입하는 연산이 쉬워지는 무슨 형? 일반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요 일반형의 용도는 사실 몇 개밖에 없어요. 딱 3개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2개야. 그냥 문제 유형이 3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뭐였더라? 뭐예요? 뭐? A, B.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이게 뭐냐고? 예. 그냥 정리하면 1창이 생긴다고. 그냥 1창이 개수야. 까먹었잖아. 원래도 모르고 있었잖아. 뭐 하려고 했었지? 뭐랬지? 그 3개 있어. 일반형 3개. 첫 번째가 원이 되도록, 원이 되기 위한 조건 문제. 두 번째는요, 세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에 관련된 문제. 근데 일반형으로 너희들이 바꿔야 되는 문제는 밑에 거 2개. 그래서 원래는 2개야 라고 했던 거야. 그냥 일반형으로 제공되는 문제 중에 원이 되기 위한 조건 문제가 하나가 더 있을 뿐이에요. 알았죠? 자, 어디로 갑니다? 뒤에 문제 풀러 가볼 건데 잠깐만. 아직까지. 자, 쌤에는 문제 유형으로만 설명하고 있지 개념 설명은 안 하고 있는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갈게요. 필기씨. 자, 뉴구 축에 접하는 원. 축에 접하는 원은 너희들이 방정식을 세워야 될 거야. 방정식을 구하시오거든. 그때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너희들이 만들어주냐? 무슨 좌표? Y좌표. 그렇지, 똑똑하구만. X축,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에 접하는 원의 경우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냐? 요렇게 그려준다, 그치?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부호는 무시하고 생각하세요. 항상 미지수로 A, B로 잡았다고 쳤을 때 그러면 반지름은 항상 어디로 그려줘야 돼? 접하는 접점을 향해 그어줘야 되는데 그게 수직이다, 그치? 맞나요? 근데 하필이면 X축에 접했네. 그럼 뭐야? 이 길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B가 되는 거. 이 길 자체가 뭐가 되는 거? B가 되는 거.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중심을 만약에 A, B로 잡아서 X-A 제곱 Y-B의 제곱으로 잡았다면 X축에 접하는 무슨 좌표? Y좌표를 가지고 반지름을 만들면 됩니다. 맞나요? 선생님 A, B가 2개예요?
필기야? 어? 그냥 그거 예를 든 거지. 뭐? 뭔 개소리야? 시점이랑 예를 든 거. 아니 중심이랑 예를 든 거지. 뭐가 두 개야? A, B가 A, B가. 아니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이거나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이거나. 뭔 소리야? 원은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둘 중에 하나겠지. 두 개 다 같이 있는 줄 알았어. 아이씨. 타노스 맞죠? 그걸로 재밌게 해야겠다. 안돼 쌀은 안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축에 접합니다? Y축. Y축. 근데 도대체 타노스 맛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냐? 모르겠어요. 그냥 보라색이어가지고 먹으면 진짜로. 이게 저거밖에 안 나와요. 아 근데 이게 너무 호불호가 갈리는 체리 맛을 써서 그래. 이게 포도 맛이었어도 그렇지. 포도 맛이었어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체리 맛 좋아하는데. 저도 하나만. 그래요. 내가 좋아요. 저기 콜로가 약간 호우. 하나 더. 호우. 레이스. 자 가자. Y축에 접하는 원 어떻게 됩니다? X축으로 풀어요. 조용히 하세요. X축이 뭐야? X 좌표겠지. X 좌표로 풀어요. 자, 중심이 A, B라고 내가 만약에 잡아주게 되면 지금 내가 그리는 그림은 어느 쪽으로 붙어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냥 Y축에 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너희들은 뭐 합니다? 이렇게 붙이든 이렇게 붙이든 상관없이 그림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도 상관없이 어차피 반지름은 마이너스 B거나 반지름은 B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맞죠? A네요. 이런 거 좋지 않죠. A네요. 그리고 방금 우선이가 이상한 소리 했다 그치? 길인데 왜 마이너스가 나와요가 아니지. A가 음수란 얘기잖아. 그러면 양수 길이로 만들려고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왼쪽에 붙었으니까 A가 음수잖아. X좌표는. 알았죠? 어찌됐건 원방은 뭐가 됩니다? X-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이라고 해놓고 A제곱? 반지름 찾을 때는 그렇지 X좌표를 가지고 A제곱으로 만들면 됩니다. 마이너스 A든 A든 상관없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어떻게 접하면 X축도 Y축도 동시에 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지. 여기에서 접합니다. 여기에서 접합니다. 라고 할 경우에 중심의 좌표는 우리는 일단 A, B로 잡으면 됩니다. 맞나요? 아니지. A, 뭘로 잡아주면 돼? A, A로 잡아주면 됩니다. 맞죠? 예. 그러면 반지름 얼마예요? A가 되거나 마이너스 A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어찌됐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네? X-A의 제곱에 Y-A의 제곱에 뭐야 이거? 는 A제곱입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이쪽에 접하게 되면 중심은 A, A가 맞아? 아니죠. 여기에 접할 때는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내가 잡으려면 A, A가 아니라 뭐? A, A, A로 잡아주는 거야. 물론 방금 누가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A, A로 해도 상관은 없어. 부호가 반대라는 게 중요한 거지. 마이너스 A, A로 하면 A가 양수인 거고 나처럼 A, A를 잡으면 A가 음수인 거니까 상관없어요. 알았죠? 네. 그러면 아무튼 반지름은 얼마예요? A가 되거나 마이너스 A가 되거나 맞니? 그러면 원방은 어떻게 됩니다? X-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 그래서 요 녀석들이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럼 결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라면 뭐부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식을 앞에 X축이랑 접합니다 또는 Y축이랑 접합니다처럼 그냥 식을 막 세우는 게 아니라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야 X좌표와 Y좌표를 부호를 같게 할지 반대로 할지 그거부터 정해야 되는 거거든. 알았죠? 예. 그러면 몇 번으로 갑니다? 바로 저기 1125번으로 갑니다. 1125. 예. 자, 근데 너희들 직방할 때부터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공식은 알려주지만 기본적인 공식은 알려주지만 유형들이 너무 각양각색이라
내가 거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우선이 될 거고 너희들이 그 유형들을 모아서 짜집는 거는 당신들의 역할이에요 원래. 근데 쌤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 요거 끝내고 나서 너희들이 새로운 시험 대비 교재로 하나 넘어갈 건데 마플과 함께 내가 프린트 하나 더 줄 거야. 그 프린트로 가보면 근데 했었나 잘못했대 근데? 프린트 일단 엘바는 안 아니, 하긴 아니요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엘바는 수셈밖에 안 했어요. 아 그래? 아무튼 내가 시험 대비용 프린트를 한 몇 년 전에 만들어 둔 게 있어. 그 문제들이 뭐냐면 내가 2005년부터 모았다고는 뭐 하면은 뻥이지 당연히. 내가 2005년에 고3이었으니까 얼마 안 됐네. 2005년 즈음부터 나오는 학교 시험 문제들, 특히 2010년 쪽에 많이 모여 있는데 어떤 학교 시험 문제들이냐면 외고, 과고 뭐 이런 학교 시험들을 좀 모아놓은 자료가 있어. 그걸 다 모아놓고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번 더, 두 번 더 꼬여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유형별로 내가 지금 직방, 평면좌표, 원방에 쫙 흩어져 있다고 했었지. 결국 같은 유형인데 그것들을 내가 한 대 다 모아서 도형의 방정식을 다시 재구성한 교재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넘어가려고. 알았죠? 아무튼 그래요. 변태 같은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원래 이런 거를.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 1125번 일단 빨리빨리 진행해보자. 중심이 중심이 어디 위에 있고? X축 위. X축 위에 있는 중심 혹은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A, 0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얘기. 그러면 원의 방정식 어떻게 잡을래? X-A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해서 R제곱, 는 R제곱 해서 끝을 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중심이 X축 위에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1,2 여기 있습니다. 0,1은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중심은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딘가 있겠죠. 어떤 일이 발생해요? 거리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들은 거리가 같다라는 거에서 미지수 A 하나 찾아버리고 시작을 하면 돼. 미지수 두 개로 잡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알았지? 연립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연립으로 푸는 문제는 뭐겠어? 일단 원방을 만들어. x-a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A와 R에 대한 식 하나 만든 다음에 얘 넣으면 성립합니다. AR에 대한 식 하나. 0,1 넣으면 성립합니다. AR에 대한 식 하나.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미지수 두 개 잡는 걸 사실 되게 극혐합니다. 알고 있죠? 연립 나는 너무 극혐해요. 그래서 연립은 최대한 안 쓰고 싶어서 돌아가더라도 나는 이 풀이를 좋아합니다. 그냥 그건 내 성향 차이라서 일부러 풀이 두 개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풀게 되면 뭐야?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더하기 2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1이랑 같습니다. 그럼 뭐야?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A 좌표, A 값 찾고 시작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A가 나오면 다시 한번 거리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찾으면 그러면 원방 세우면 끝나요. 알았죠? 벤지름. 알았죠? 원의 점. 아니, 1액기가 중심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점의 좌표가 당연히 같아지죠. 거리가 당연히 같아지죠. 원의 정의잖아, 이 미친 자야.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항상 똑같습니다. 뭐랬어, 쟤? 3학년 때 알았어. 3학년 때는 알았었는데 왜 1학년 되니까 다시 모르는 거야? 고3 되면 알겠네, 그럼. 배신의 벌다. 됐죠? 이겁니다. 하나 3.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1129번으로 갑니다.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이러면 너무 좋죠. 그렇죠.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면 뭘 준 거야? 반지름 중심 다 준 겁니다. 맞죠? 네. 지름의 양끝점이면 여기 준 거니까 그 둘의 중점이 뭐야? 원의 센터가 되는 거라서 둘의 중점 찾자. 몇 콤마 몇? 2 콤마 마이너스 3? 그게 원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5,1까지의 거리를 찾아주세요. 거리 얼마예요? 3, 4, 5겠네. 됐죠? 3대 4대 5. 그럼 원방 끝났네요. A, B, R 다 나왔어요. 어때요? 정말 쉽죠? 오케이? 따라할 거면 똑바로 따라하세요. 못 따라하겠어요. 선호가 목소리가 조금 두꺼운 편 아닌가? 아니다. 우선이가 제일 두껍고 우선이 말고는 없나? 담배 펴서 그래요. 방금 뭐 한 거야? 관중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니? 자, 요 두 개는 뭐야?
너무 기본 유형, 원의 기본 성질이라던가 원의 방정식의 기본 문제라서 너무 쉽고 32번 문제로 가보자. 32번은 뭐예요?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뭐예요? 얘입니다. 얘. 표현 방식만 한글만 살짝 바뀌어 있을 뿐. 맞죠? 유형 3번이 바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1번형으로 주어져 있잖아.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지. 자, 얘를 분명히 x-a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y 더하기 2a에다가 전체 제곱에 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 문제풀이로 갈라집니다, 사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이 식을 만들어 가는 거야. a제곱이 좌변에 생겼네. 없었는데 우변도 만들어줘야지. 4a제곱이 없었는데 생겼네. 얘도 더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상수항은 맞아 떨어졌나? 원래 5가 있었는데 없어졌네. 그럼 뭐야? 우변으로 넘겨야지. 얘가 뭐예요? r제곱이 이거는 하나로 끝내야겠다. r제곱입니다. 맞나요? 얘가 뭐가 되어야 해요? 당연히 양수. 0이면 왜 안 돼요? 반지름이 0이면 원이 아니니까. 음수면 왜 안 돼요? 반지름이 허수일 수는 없으니까. 알았죠? 네. 그래서 제곱은 양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알았나요? 예. 그러면 이거 찾아보면 얘가 양수니까 a제곱이 1보다 크다. a는 1보다 크고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답 몇 번이냐? 4번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너무 쉽잖아. 그치? 자, 완전 센 기초 유형들만 계속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응용형으로 넘어갈게요. 계속 하나씩만 풉니다. 그냥 36번으로 갑니다. 오늘은 거의 다 내가 풀어주는 게 많을 거야. 너희들도 이미 알 것 같은 사람들은 내가 푸는 속도에 맞춰서 그냥 따라서 푸세요. 그냥. 그래도 상관없어. 알았죠? 괜히 알고 있는 거 그냥 듣지 말고. 자, 1136번으로 갑니다. A, B, C 세 점을 주고 나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넓이를 구하라는 말은 방정식을 구하라는 말이다. 그치? 그럼 그게 원방을 만들기 위한 재료라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거꾸로 원방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반지름을 찾아오세요 라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어찌됐건 세 점을 지난대. 얘들아, 원방은 미지수 몇 개 가지고 있어? 2개. 세 개죠. ABR. ABR 또는 ABC. 맞죠? 자, 잠깐만. 그래서 세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원이 하나로 결정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점 몇 개가 주어져야 하나로 결정되게? 역시 점 3개예요. 왜? 2차 함수도 미지수는 3개예요. a x제곱, b x 플러스 c. 직선은 그래서 점 2개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잖아. 알았지? 미지수의 개수만큼 점이 필요합니다. 원도 점 3개면은 그 3점을 지난 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3점을 물어보는데, 자, 이 문제의 풀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졸라게 귀찮기는 해. 방금 이제 선호가 얘기했던 설마, 그 설마가 이거예요. 세 점을 지납니다 라고 하니까 뭐 해줘야 돼? 셋 다 대입합니다. 그럼 미지수 몇 개짜리로 흘러가요? 3개짜리. 그리고 바보같이 여기다가 대입하는 사람은 없겠지. A는 어차피 모르는 미지수인데. 그래서 대입할 겁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세 점을 뭐 해요? 모두 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식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 3개 뭐 해주세요? 연립해주세요. 그렇게 푸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근데 이 풀이는 사실 좋은 풀이는 아니야. 너네 직전 교육과정만 해도 이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가 모범 답안이었는데 너희들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이 풀이는 교육과정용으로 아니에요. 모범 답안이 아니게 됐어. 아니 그럼 도대체 뭘까? 왜 빠졌을까? 너희들 수학 상의 연립 방정식에 미지수 3개짜리 연립 방정식 자체가 없어졌거든. 그래서 얘는 모범 답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냥 완전 단순 노가다니까. 그러면 두 번째 풀이가 모범 답안이겠다, 그치? 근데 두 번째 풀이도 귀찮은 건 매한가지긴 한데 미지수는 좀 줄여갈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그렇지. 그거지. 자, 뭐냐면 원 위에 있는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거니까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다 같거든. 그래서 반지름 R 잡는 순간 미지수 3개라서 그건 아니야.
반지름을 잡지 말고 A, B라는 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와 마이너스 2, 1까지의 거리가 뭐합니다? 같습니다 라는 거에서 일단 식 하나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A와 B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좌표까지? 1,0까지의 거리가 또 같습니다. 그거를 얘를 한 번 더 쓰든 얘를 한 번 더 쓰든 한 번만 더 써주세요. 그러면 A, B에 대한 식이 나오면서 A와 B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연립이기는 해. 어쩔 수 없이 졸라게 귀찮은 문제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즘 학교 시험에서는 이 두 문제가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살짝 변형해서 냅니다. 자, 그러면 학교 시험 단골 문제는 뭘까? 위의 풀이를 따라가는데 세 점 중 하나가 원점을 지날 경우 N은 연립 3개가 아니죠. 왜요? 0,0을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는 C가 빵이거든. 미지수 2개로 줄어들거든. 그러면 저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여기다가 남은 2점만. 왜? C 없어졌으니까 미지수 2개거든. 그런 문제가 차라리 더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뭐 참고는 해두세요. 3개 다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니까. 알았지? 그래서 아무튼 풀이 1번에 요거는 0,0 같은 거 포함하지 않으면 사실 쓰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 저걸로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1137번 이런 거는 사실 다 옛날 문제들이에요. 쌤이 개편을 하다가 개정을 하다가 좀 안 바꾼 거기는 해. 그냥 뭐 어쩌겠니?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이것들이 왜 자꾸 수업 중에 환실 들락날락 쳐 왔다 갔다 하질 않나? 안 돼. 유형 딱 2개만 하고 끝내게. 좀만 참아. 알았죠? 자, 조용. 자, 요 문제 아무튼 풀이들 2개 잘 익혀두세요. 딱 유형 2개 하고 잠깐 쉴게요. 유형 5번, 6번. 물 한잔 하고. 어? 물 한잔 하라. 환실 가고 싶으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를 거 아니야. 에이. 넘친다고 미친놈아. 저 언제 컵하고 내 컵까지 어쩔 받아서 마셔. 왜 마셔 그거? 요거. 바다 위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게 오줌을 싸는 겁니까? 좀 너무 좁다, 그치? 자,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면 여기다가 싸라. 아니요. 애들 졸 때 뿌리게. 검색 저 물통 정도는 교실에서 찌린다 그러면 거의 정도는 중간. 아, 저것도 넘치잖아. 아니겠지. 방관 용량이 저게 넘치려면 거의 가축 아니야? 가축. 자, 39번 갑니다. Y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2, 4분면 위에 있으세요. 얘들아, Y축에 접한데, 에이, 그러면 어떤 좌표가 반지름과 관련된 거죠? X좌표. 그러면 이 녀석은 일단 이거 가지고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갈 수 있고, 그치? 이거 가지고 Y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으로 갈 수 있다, 그치? 그럼 여기서 풀이는 사실 몇 가지로 갑니다? 2가지로 흘러갑니다. 뭐? 이게 X좌표가 반지름이랑 관련된 거 아니까 는 사로 잡아서 전개해서 만든 식이 얘랑 상수항이 같아집니다 라고 해도 풀리고, 또는 이 상태에서 우변을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 9 넘어왔어. 없던 4가 생겼어. 없던 4분의 K제곱이 생겼어. 그게 4예요 라고 해도 풀리고. 밑에 게 훨씬 쉽긴 하다, 그치? 굳이 또 식을 만들어 가지는 필요는 저기 위에 없고. 거는 왜 4만 혼자 딸랑 있어요? 빨간색. 말을 똑바로 들으세요. 자, 첫 번째 풀이는 무슨 풀이야? X좌표가 반지름에 관여하는 걸 아니까 그냥 는 2의 제곱으로 간 거야. 그리고 나서 전개를 해서 이 상수항과 비교하러 가는 방법이 있다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거 그냥 식 만들기 귀찮아서지 나중에 결국 풀이가 더 돌아가고. 식을 만드세요. 처음에 없던 4가 생겼으니까 4가 더해지고 우변도, 없던 4분의 K제곱이 생겼으니까 없던 4분의 K제곱을 우변에도 더해주고, 원래 있던 상수항 9는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얘가 3입니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 자식아. 오케이. 그래서 K제곱은 얼마예요? 36이 됩니다. 맞나요? 네. 예. 그럼 선생님 K는 6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6이야 마이너스 6이야? 6이죠. 왜요? 2, 4분면 위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센터가 얼마거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K거든. 2, 4분면에 있으려면 Y좌표는 뭐가 되어야 해요?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6 아니냐?
마이너스 K. 이 사람들아? 마이너스 맞아요. 마이너스 6 아니냐 이 사람들아? 그럴 수도 있죠. 1번이었는데. 하세요. 넘어갑시다. 짱 뜨자네. 아우 정말 알았죠? 이런 실수하면 진짜 나 피눈물 흐른다 알았지? 내가 피눈물 흘리면 너희들은 뭐 하겠니? 진짜 질질 싼다 알았어? 알았냐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럼 마지막 1144번 요 유형 6번 하나 하고 쉴 건데 어떻게 접한대? 두 축에 동시에 접한대 동시에 접하면 어느 사분면에서 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림이 주어졌다 치자. 그림이 안 주어져도 당연히 찾아야 돼. 뭐 보고 하면 돼? 아니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지나야 되는데 당연히 1사분면에서 접하지.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났는데 2사분면에서 접하겠니?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튼 1사분면에서 접하는 걸 판단을 했다. 그러면 센터 몇 콤마 몇? A, A. 2사분면에서 접하면 중심은 A, 마이너스 A. 알았죠? 안 들었지 너 방금. 2사분면에서 접하면. 줬어요. 3사분면에서 접하면. A, A. 그렇지. 4사분면은 똑같이. 뭐가 똑같아? 뭐랑 똑같은 거야? 아 그렇지. A, 마이너스 A 혹은 뭐 마이너스 A, A. 그건 상관없다. 알았죠? 알았냐고. 예. 그래서 뭐야? x-a의 제곱에 더하기 y-a의 제곱이 a제곱입니다 라는 식에다가 4,1을 넣어주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서 a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얘일 거고 하나는 얘겠지 뭐. 알았죠? 얘는 뭐야? 뭐 대충 2,2겠지 뭐. 알았죠? 너무 됐지. 왜? 원래 그렇게 그거 맞아. 맞는 거 같긴 해요. 맞는 거 같긴 해요가 아니라 맞아. 저기 4니까 두 배로. 그래 요 점을 지나면서 요게 길이가 딱 2배잖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맞네. 5가 아니라 그거는 그래요. 뭐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유형 6번을 푸는 동안에는 x,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어디서 접하는지를 다 잘 생각해봐. 근데 지금처럼 무조건 1사분면 하나예요가 아니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1146번 중심이 3x 더하기 2y는 10 위에 있습니다. 그게 어딘데? 그게 어디야? 원의 중심은 1사분면 위에 있다. y절편은 깨똑 5고요. x절편은 3분의 10이에요. 맞나요? 네. 그러면 요걸 지나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대. 네. 자, 어디서 접하는데? X축, Y축. 그러니까 어디서 접하냐고. 저기. 이 말 없다고 치고. 1사분면. 아니, 이 말 없다고 치고. 아 밑줄인 줄 알았는데. 1사분면 아. 아니 3 저기 3, 4분면을 제외한 요렇게 두 개. 두 개밖에 없어요. 이상이 없어. 왜냐면 기울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3분의 2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랑 절대로 못 만납니다. 벗어납니다. 이 위에 있어야 접하지 동시에.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둘 다 찾아야 된다. 원래라면. 근데 센이니까 지금 하나를 지워준 거지. 원래라면 둘 다 찾는 거야. 알았지? 그거를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해봐. 축소해서 그려줄게. 지금 직선이 답이 두 개예요. 그럼? 원래는 두 개였겠지. 이게 없으면. 그럼 원래 두 개였겠지. 지금 기울기를 그려보면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중심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는 여기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여기거나 두 개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원래라면. 알았죠? 알았냐고? 네. 예. 끝! 잠깐 쉬었다 합시다. 드래곤볼 2개 있는데. 드래곤은 없어. 아 미친놈들아. 씨 남자들만 있으니까 이상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네 이것들이. 가정하면 소리 이러지 마.
이해를 못하고 5개 온다. 용신도 못 들어주는 소원이 있지 않을까? 5개 뭔데? 성형외과 가도 원판이 너무 구리면 힘듭니다라고 하잖아. 적당한 사이즈는 나와야 뭐 용신도 소원을 들어주겠지. 개인적 유튜브 고소하겠습니다. 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너네 말은 내 마이크에 안 들어갈 걸. 지금 마이크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네. 이것도 마이크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 연결하면 여기만 돼. 필기가 크게 말해야 돼. 조용히 하세요. 자, 시작합시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유형들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치? 자, 도형의 방정식은 너무 많은 유형들이 제각각이야.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너희들이 짜집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도 A반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풀어주는 유형들이 좀 제각각인 유형들이 좀 많아요. 그걸 잘 한번 판단해서 들으세요. 유형 7번 또 완전히 새로운 유형입니다. 물론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는 똑같은 규칙을 갖기. 자, A라는 점이 있대. 원 밖에 어떤 A라는 점이 있대. 근데 그 A라는 점에서 뭐 해보겠대? 원 위에 있는 어떤 점 P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야. 여기에 P가 놓여있으면 AP는 이렇게 됩니다. P가 만약에 여기 놓여있으면 AP는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근데 그 선분 AP의 길이가 가장 큰 경우와 가장 짧은 경우를 찾아주세요. 어느 경우입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지름 누구야?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그때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D는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 거기에서 반지름만큼 더해줬을 때랑 반지름만큼 뺐을 때 그때 바로 뭐가 나오게 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알았죠? 요런 유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유형은 언제 쓸모 있냐? 딱 2번 단어에서 말고는 사실 쓸모 없어. 기하 넘어가야 그때 갑자기 또 오랜만에 이게 등장할 뿐이지, 요거는 뭐 특정 단원이랑 뭐 연관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랑 관련된 거야? 원방에서는 그냥 반지름 볼 줄 아니?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거 말고는 뭐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거 말고는 사실 연관성이 없어서 사실 이런 짜잘한 유형들은 내가 설명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기는 한데 뭐 시험에서는 일단 자주 나오니까 참고는 하세요. 그럼 요거 친구 하나 더 있어. 누구 있죠? 아직까지는 안 하는 건데 나중에 원과 직선의 관계 읽고 나서 그때 나오는 얘기인데, 원 밖에 지나는 원과 만나지 않는 어떤 한 직선에 대하여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요것도 똑같아. P가 여기 있으면 여기, P가 여기 있으면 여기. 근데 그게 가장 멀리 있을 때 가장 짧을 때는 뭐가 되는 겁니다? 여기. 그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에다가 반지름만큼 더하면 최대, 반지름만큼 빼면 최소. 요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가끔씩 실수하는 유형들이 나와요. 그 자세한 유형은 우리 시험 대비 넘어갔을 때 거기 문제에 있으면 거기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고민해 봅시다. 지금은 딱히 존재하진 않아. 알았죠? 대신에 이게 응용되는 문제 몇 번? 1150번 별표. 요런 문제 학교 시험 단골입니다. 알았죠?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요 그림 비슷하게 생긴 게 뭐랑 연결되냐면 파푸스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다음번에 만나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어디로 넘어갑니다? 자취로 넘어갈 거야. 근데 원에서 나오는 자취는 뭐 독특한 게 있나? 아니요. 자취는 원래 그냥 한 단원을 이루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자, 점 A와 원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P를 뭐 하자? 연결한 선분에 대하여 중점의 자취를 찾자. 그러면 자취를 그리는 점은 뭐예요? AP의 중점이라는 점이야. 그 점을 나는 X, Y로 잡아야 돼. 근데 이거는 조건식 문제에 움직이는 점 문제야. 움직이는 점입니다. 맞죠? 그렇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라는 점의 좌표는 뭘로 잡아줘요? A, B로 잡아줘요. 그러면 그것도 표현해줘야지. 원 위에 있는 점 P입니다. 뭐야?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중점입니다. A와 P의 중점입니다. 그럼 뭐예요? X라는 거는 A와 2를 더해서 2로 나눈 것. 아이고. Y라는 좌표는 뭐예요? B와 4를 더해서 2로 나눈 것. 맞니? 그럼 이 세 개의 조건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X,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 아, 그러면 밑에 있는 두 개는 뭐다? A와 B를 각각
x랑 y로 바꿀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다. 맞니? 됐어요? 그래서 a 대신에 이것을 b 대신에 얘를 대입해 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잠깐만, 요거 왜 y냐? b지 b. 각각의 a, b에다가 얘네들을 대입하시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a 대신에 2x-2. 그럼 얘가 뭐가 돼요? 2의 x-1의 완전 제곱식 더하기 b 2의 y-2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4의 2x-2 마이너스 2의 2y-4 플러스 1은 0까지. 무슨 도형이에요? 원이다. 그렇죠? x제곱의 개수 4 y제곱의 개수 4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답 나올 겁니다. 알았죠? 쌤, 어. 그 이렇게 원 위에 한 점하고 어. 다른 점 하나 어. 이어서 나오는 어. 자취는 대부분 원이죠. 네. 대부분이 아니라 다 원이죠. 다 원이죠.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방금 필기가 잘 말했어. 얘를 그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취 문제 중에 있잖아. 자취가 나중에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실컷 자취의 방정식 배워놨는데 자취의 방정식 안 쓰고 그림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 얘들아 봐봐. 원밖에 어느 한 점이 있어요. 원 위에 어느 한 점이 있어요. 그 녀석을 뭐 한대? 중점을 만들겠대. 자, 여기 있는 점과 A를 중점을 이으면 여기 있는 점과 A라는 점을 중점을 이으면 여기 있는 점과 A의 중점을 이으면 여기 있는 점과 A의 중점을 이으면 여기 원 만듭니다. 원. 어떤 원? 길이가 1:2 닮음.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돼. 어차피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원의 둘레를 구하라는 거니까 반지름만 찾아도 되는데 그 반지름은 원래 원의 반지름을 찾아버리면 얼마가 나오냐? 아야. 4, 2네, 2. 그럼 여기는 얼마? 1 나오겠네. 답은 2파이예요. 그렇게 끝내도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그림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고 그게 사실은 재밌는 거지. 알았지? 오케이? 근데 요 풀이 자체를 버리면 안 돼요. 알았죠? 언제 어떤 문제에서 이게 쓰일지 모르니까. 알았지? 응.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취 중에서 좀 독특한 거 뭐 있다 그랬어?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자취의 방정식 중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독특한 이유는 뭐라 그랬다? 문제에는 자취라고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옵니다. 근데 자취처럼 풀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은 모르잖아. 모르니까 일단 자취처럼 한번 풀어보자. 아폴로니우스의 원. 몇 번이냐? 문제가? 55번?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1:2인 점은 원을 나타낸다. 원의 반지름을 찾아주세요. 자, 일단 모르니까 뭐 해봐야지? 자취의 방정식 구해봐야지. 그리고 뭐 때문에? 서술형 때문에라도 사실 아폴로니우스의 원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죠? 일단은 이 문제 풀어줄게. 그리고 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다시 설명할게요. 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1:2가 되도록 하는 점의 자취. 점의 자취. 자취를 그리는 점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녀석의 점을 우리는 x, y로 둘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점이 존재하진 않는다, 그치? 그럼 뭐 해주면 돼? a로부터 p, AP 대 BP가 1:2. 이것만 써주면 되거든. 맞죠? 예. 그러면 거리 찾자. x-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루트 대 루트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럼 이게 뭐야? 1:2.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라고 해주게 되면 루트는 루트가 나오니까 제곱해버리면 되겠다. 석교 졸리기 시작하는구만. 자, 가운데 녀석 곱합니다. 그리고 제곱할게요.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이요. 는 4에다가 저거 루트만 풀면 된다, 그치? 그럼 뭐가 나왔어? x도 2차, y도 2차. 정리 잘 해보면 2차. 원이 되겠다, 그치? 어떤 원인지 한번 계속 가보자. 일단은 계속 양수를 맞추려고 우변으로 싹 다 넘어갈게요. 4x제곱, x제곱 넘어왔어. 3x제곱. y도 역시
3y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y 플러스 6y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30x. 아까 y라고 했냐? xx. y는 8y 마이너스 10y가 넘어오니까 18y겠지. 이 자식들아. 마이너스 10y가 넘으면 플러스 10y가 되지 않니? 네. 그럼 플러스 10y 여기는 4y. 아, 8y. 그럼 18y. 18y. 됐죠? 그 다음에 상수항 갑시다. 10, 40. 여기는 뭐 있어? 25, 9니까 34. 34가 넘어서 마이너스 34. 여기는 46. 양변을 뭘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일단 3으로. 원방은 완성했다, 그치? x-5의 완전제곱식 y 플러스 3의 완전제곱식. 자, 좌변의 상수 얼마예요, 현재? 25 플러스 9, 34. 원래 2였어. 34가 됐어. 32를 더해버렸다, 그치? 우변에다 32 해야 되는데 이 값이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 맞나? 아, 맞네. 그러면 반지르면 얼마? 4루트 2. 이게 답이야. 지금 55번이요. 쌤, 어. 근데 이거 이럴 때점 잠깐만. B가 뭐야 최대 최소일 때 아이씨, 그거 말고 내가 그냥 자취로 푸는 거 했잖아. 그런 걸로 되죠. 그걸로 하는 거지, 원래. 원래는 그거지. 알았죠? 근데 왜 그게 되는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 거고. 민규는 뭐? 잘못 들었어. 됐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만약에 56번처럼 그걸 응용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불가능하다기보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지금 한번 들을 때 잘 기억하세요. 일단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뭐냐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인데 우리는 알아보기 쉽게 m 대 n이라고 해놓자. 거리의 비가 항상 일정한 그런 점들의 자취예요. 근데 그 비가 얼만데, 그래서 일정한데 얼만데, m 대 n 인 점의 자취. 그게 바로 뭐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항상 원이 만들어져. 그래서 저 문제도 딱 보자마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1대2가 되도록 하는 점들의 자취네. 당연히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 됐죠? 그러면 어떤 점들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지금 A라는 점이 놓여 있고요, B라는 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M 대 N이라고 했잖아. 그 M 대 N을 뭐 해보자? 아무런 점, 대표적인 점 2개만 찾아보자. 분명히 M 대 N이면 만약에 M 쪽이 좀 길다 치면 요런 것들, 요런 거 있겠다, 그치? 맞죠? 그리고 저쪽에도 뭐 있을 수 있잖아. M 대 N. 이쪽에도 뭐 있을 수 있어? M 대 N. 이쪽에도 M 대 N.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겠니? M 대 N이 여기까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치자. 여기의 길이비가 M 대 N이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수많은 점들 중에서 대표적인 점 몇 개? 2개. 어떤 점과 어떤 점? M 대 N 내분점과 M 대 N 외분점. 2개를 대표가 되는 점으로 당연히 찾고 시작할 수 있겠니? 맞아요? 여기다 그리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관련이 되냐면, 자, 그럼 그거 말고 또 다른 점은 아무거나 하나만 팡 찍어봐. 어디 있을까? 요런 데 있을 수 있다, 그치? M 대 N. 자, 익숙한 그림 나오나? 뭐라고? 방금 누가 각 한 것 같은데? 각의 이등분선이 보이냐? M 대 N은 M 대 N. 그거 각의 이등분선 아니니?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은 둘이 뭐 합니다? 일치합니다. 다른 곳에 위치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곽에 대한 이등분선도 역시 M 대 N, M 대 N. 여기도 이등분이 됐네 라고 할 수 있겠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전체가 몇 도인데? 180도인데 동그라미 2개, X 2개로 쪼갰잖아.
그러면 x 하나 동그라미 하나 모은 여기 각은 몇 도겠니?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P는 어떤 식으로 돌아다니네?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어디로 가든 항상 90도가 됩니다. 뭐가 돼요? 원의 원주각을 그린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어찌됐건 결론은 뭐다?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의 자취는 빨간색 그림 뭐가 된다? m 대 n 내분점과 그 다음에 m 대 n 외분점 그 두 개만 찾아서 그 두 점을 뭐 한다?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이게 지름이잖아 지금. 여기가 90도잖아. 여기가 90도잖아. 원주각이었겠지. 지름에 대한. 그래서 양 끝점으로 하는 그런 원이 나옵니다. 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기억하라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도 이거 설명 안 해. 학교에서는 이걸로 증명할 줄 몰라. 오케이? 학교생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나? 모를 것 같은데. 아무튼 학교생들이 이런 식으로 증명 안 해. 그냥 이건 몰라도 되고 이건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좀 다른 방식으로 간지나게 한번 준비해 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 문제 풀이는 요거라는 걸 알아두면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주로 어떻게 원이라는 걸 설명하지? 해보니까 원 나오지? 기억해 라고 하는 거야 그냥. 학교에서 보통 이렇게 해요. 아니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겠지. 해보니까 오늘 나오니까 더 편하게. 그치. 그게 더 받아들이기는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어. 됐죠? 그러면 이 문제를 싹 지워버리면 뭐가 됩니다? 아니 싹 지우고 나면 어떻게 푸는 겁니다? 1대2 내분점과 1대2 외분점을 찾아서 그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그게 뭐야? 그게 지름이 되는 거야. 끝. 알았죠? 1대2 내분점 몇 콤마 몇? 두 비를 더하세요. 두 비를 더하세요. 마이너스 3, 3. 두 비를 더하세요. 뭐 하다 말냐? 두 비를 더하세요. y좌표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하세요. 몇 콤마 몇이에요? 1 콤마 1. 오케이. 두 번째 외분점은요. 두 비를 빼세요. 마이너스 1이다 그쵸? 분자도 두 비를 빼주세요. 하나씩 곱합시다. 마이너스 3, 3. 계산해봐.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 네. 몇 콤마 몇이야? 9 콤마 마이너스 7?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 재봐. 얼마야? 둘이 빼면 8. 64. 둘이 빼면 8. 64. 루트 씌워주면 얼마야? 루트? 그렇지. 8루트 2. 그게 뭐야? 지름이거든. 그럼 답은 뭐야? 4루트이겠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죠? 유형이 아니라 1156번 별표. 요거는 집에서 먼저 고민해보세요. 아폴로니우스 원의 확장 버전. 알았죠? 알았죠? 하나가 확장이에요? 네. 이거보다 하나 더 어려운 거 또 있어. 근데 그건 여기 없는 것뿐. 마플 있어요? 마플에는 모르겠어요. 마플에는 모르겠고 내가 만든 교재에는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1157번. 아마 있을걸, 마플에. 자, 또 뭐요? 또 새로운 유형. 하나 유형 건너갈 때마다 계속 새로운 유형. 자, 뭐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디서 많이 본 명칭 아니냐? 우리 언제 했었어? 방금 전에 했었어. 직방에서 했었죠. 중3은 또 뭐야? 직방에서 했었죠. 봤죠? 직방에서 했던 게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얘기 했었다, 그치? 그 두 직선이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 프라임의 x 플러스 b 프라임의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그렇게 나와 있다면 너희들은 이 직선을 뭐 어떻게 구해주면 돼? 그냥 공식 쓰면 된다 그랬지. 이 둘의 교점을 구하면 안 돼요? 저 되는데 쓸데없이 오래 걸리지 말고 공식 쓰자. 그게 뭐야? 한 직선 그대로 씁니다. 능력만 떼고요. 다른 직선 그대로 씁니다. 능력만 떼고요. 그리고 뭐? K를 하나 곱해줍니다. 어디다? 아무데나 곱하면 돼. 어디다 곱한지에 대한 의미는 내가 만든 교재는 나오지만 평소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안 나온다. 알았지? K는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어.
일단 는 0을 붙입니다. 알았죠? 그게 이 직선이에요. 그럼 K는 어떻게 결정해요? 또 다른 한 점을 주거나, 그렇지, 기울기를 주거나 할 거니까. 그러면 원방으로 넘어와 보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그 두 원을 어떻게 제공하자? 하나는 일반형. 표준형으로 나와 있어도 그래서 일반형으로 너희들이 고쳐야 된다. 아까 내가 일반형으로 고쳐서 풀어야 되는 문제 딱 2개라 그랬지. 일반형으로 주어지는 문제 하나가 있고 일반형으로 구해야 되는 문제가 2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3개였고 일반형으로 공식을 쓰러 갑니다. 누가 대신 좀 써줬으면 좋겠다. 혜림쌤 부를까? 자,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세요? 최애랑 똑같아. 어떻게 하자? 한 원을 그냥 쓰세요. 또 써야 돼. 또 다른 원을 그냥 쓰세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한 군데다가 뭐 한다? K를 붙입니다. 그럼 끝. 근데 이번에는 이 K에 의해서 뭔가 달라진다, 그치? 뭐? K가 뭐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쟤도 X제곱이었고 얘도 X제곱이었는데 마이너스 1 빼버리면 어떻게 돼? X제곱이 사라지죠. 2차항이 사라집니다. Y제곱도 사라집니다. 2차항들이 사라졌어. 그게 원이야? 그렇지. 직선이 되는 거지. 1차 1차니까. 근데 K가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니면 1 더하기 K, 1 더하기 K. X제곱도 1 더하기 K, Y제곱도 1 더하기 K. 둘 다 1 더하기 K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원이 나오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둘 중에 누가 중요? 원. 대부분 원이라 생각하지. 직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무조건 위에 거 쓰면 돼.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했는데도 직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는 너희들이 문제를 역시 유형을 다 풀어봐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 내가 만든 교재에 다 정리해 놨습니다. 알았죠? 여기도 있긴 한데 정리까지는 안 돼 있지. 그냥 한 유형처럼 막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실 다른 유형이거든. 아무튼 요 녀석 왜 중요? 이름까지 있어요. 얘 이름이 뭐냐면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이라 불러요. 이름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알아두세요. 공통현. 공통되는 현이라고. 현이 이거다 이 자식아. 이거는 활골, 이거는 부채꼴.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다? 1157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뭐 하면 돼? 빼면 돼 그냥. 알았죠? 계산 안 해줘도 되겠죠? 빼면 됩니다. 1163번은요. 두 원의 뭐야 이거 아닌데? 63번. 두 원의 교점과 어쩌고 저쩌고를 지나는 원. 또 다른 점 0,1은 무슨 역할? 그냥 K를 구하세요라는 역할밖에 없다. 필기야. 알았지? 그래서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얘기. 맞죠? 여기까지만.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K를 쓴 채로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근데 K가 포함되어 있어. 그 K를 누가 결정합니다? 0,1이라는 거 대입해보면 K가 나올 겁니다. 걔가 그 원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럼 K가 구해지면은 다시 거기다 대입해서 반지름을 구하러 정리하면 되겠지. 맞니? 우성씨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조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알았죠? 일단 여기에다가 더하기 요거. 근데 K배를 하세요. 그리고 는형을 쓴 다음에 지금 이 식에다 0,1을 쓰면 K 나온다고. 그 K를 써서 다시 이 식에다가 대입해. K 값을. 그러면 원방이 정리된다고요. 알았죠? 그냥 계산이 조금 귀찮을 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맞나요? 됐죠? 오늘은 일단 유형 12번까지만 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K를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거.
직선에서도 K를 결정하는 게 또 다른 점진합니다도 있었지만 기울기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랬지. 64번은 뭘 줬네? 넓이. 반지름을 줬네. 아, 그걸로 K를 구하라는 얘기야. 얘가 좀 귀찮을 겁니다. 알았죠? 뭘 어떻게 구해요? K가 있는 상태로 식을 정리해가지고 반지름 제곱 상수항 만들어야지. 는 루트 5 또는 는 5 하면 되지. 알았죠? K 포함 한 채로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알았죠? 오케이? 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1160번. 오늘 마지막 유형. 자, 두 원에 공통되는 현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얘들아. 고개 들어봐. 자, 중학생으로 돌아가자. 중3 어린이 여러분. 현의 길이를 구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와 현이 뭐예요? 닥쳐주세요. 넌 새끼야, 키는 고3만 해가지고. 자, 중3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현의 길이를 구해볼 거예요.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해야죠? 몰라요. 자, 아우 새끼들 진짜 다 좁혀버리고 싶네. 웽! 진짜 역겹다. 어우 진짜 씨. 자, 요 빨간 색깔 선분이 현이다, 그치? 이 녀석의 길이 어떻게 찾아주죠? 중학교 때는 반지름 줍니다. 졸라게 친절해요. 그리고 이 거리 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표현 하나 딱 해놓은 줄 알아? 이거랑 수직 둘 중에 하나만 줍니다. 중학교 때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건 그거야. 중심에서 현을 향해 수선을 그으면 이등분 합니다. 또는 중심에서 현을 향해 이등분 선을 그으면 수직으로 만납니다. 즉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라는 성질을 볼 줄 아냐?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당연히 쓸 줄 알겠지. 중2 때 하는 거니까. 그게 중3 문제예요. 근데 고1로 넘어오면 R 줘 안 줘? D 줘 안 줘? 안 줘요. 그럼 선생 어떻게 구하는데요? D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고 R은 원방에서 반지름을 읽어오면 되는 거고. 알았죠? 그게 다예요. 저거 떼서 저기 넣어야 돼요, 있어봐. 그러면 두 번째, 얘랑 친구 접선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오늘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직 원의 접선을 안 했으니까. 원의 접선 하면은 당연히 나오지. 그때는 뭐였냐면, 아니 접선의 길이 자체가 뭔지 기억나냐? 공식이 있었다고? 난 공식 안 썼는데. 너가 말한 공식은 딴 거 같은데. 너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제곱? 이거 말고? 저 접선은 D 구하는. 아, 그래? 그렇다네요. 자, 뭐 일단 중딩 때 나오는 접선의 길이 문제는 뭐냐면 원 밖의 점에서 원을 향해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를 P 접점을 보통 T라고 부릅니다. PT의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 불러요. 자, 고등학생이 됐어.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을 때 이걸 의미합니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된다. 알았지? 그거는 그림 안 줘도 너희들이 찾아가야 돼. 친절하게 PT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P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건 PT 의미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명칭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럼 중딩 때 문제는 뭐예요? 피타고라스를 쓰기 위한 성질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거. 반지름 줍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P와 중심 사이의 거리 줍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그럼 너희들은 뭐만 찾아오면 되는 거였어? 접선과 수직으로 만납니다라는 것만 찾아오면 되는 유형이었어요. 그게 중딩 문제예요. 맞나요? 자, 맞긴 해. 패버릴까? 자, 아무튼 요겁니다. 그러면 고딩 문제는 접선의 길이라는 명칭을 숨기는 게 문제가 아니지. 그게 아니라 점과 점 사이로 D를 구해줍니다. 반지름은 원방에서 읽어옵니다. 그럼 얘는 점과 점 사이,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그게 다야. 근데 기본적인 현도 안 풀고 당장 공통현을 구하세요 하면은 이건 어떻게 푸냐면 원이 있어요.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원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상하다. 여기서 그려야겠다.
시간이 가고 있는데. 충분히 재밌으시네. 아 몰라 대충 하자. 자, 원 그리고 또 다른 원 둘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과 교점을 연결한 선 이름이 뭐라고? 공통현. 이 녀석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근데 너희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해 가느냐? 그게 문제지. 자, 일단 중딩 때 배웠던 중심에서 저 녀석을 향해 수직 이등분선을 그을 겁니다. 맞죠? 맞죠?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벤지룸. 자, 그러면 얘들아 어떤 원 쓸래? 왼쪽 원 쓸래? 오른쪽 원 쓸래? 왼쪽 원으로 갈게요. 왼쪽에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갈게 그냥. 자, 벤지룸 얼마예요? 2루트 5겠죠. R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자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녀석 찾아서 2배 하면 답인데, 그렇지? 요거 하나 찾아서 2배 하면 답인데 얘를 찾고 싶으면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는데 얘를 몰라. 얘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할래요?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지. 그 직선이 뭐예요?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에요. 맞아요? 그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와. 뭐 하면 돼? 둘이 빼면 되죠. 맞죠? 그럼 둘이 뺐어. 뭐 나와요? 6x 더하기 8y에 마이너스 20은 0입니다. 됐죠? 20 있어요. 그래서 뭐야?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0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0,0까지의 거리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때 쓰이는 거예요, 공통현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알았지? 됐어요? 다시 0,0으로부터 이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게 고딩 문제예요. 어때요? 정말 쉽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도현씨, 윤도현씨, 그럼 불평불만을 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세요. 알았죠? 여기까지 할게요.